안녕하세요. IVWQ 사주 명리의 저자 유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Q3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가 첫 영상에서 이러한 도형을 보았어요. 이러한 것은, 잠깐만요. 여기를 보세요. 연애자편과 적천수에 나오는 이론을 종합한 도형인데, 이 도형의 축소판이에요. 이 내용을 잠깐 보면, 이 원국이 대운을 생하는데 대운이 태세를 극하면 흉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신, 그러니까 구하는 신이 다음 운에서 태세를 극하고 원국을 다시 생해준다면 반드시 재물이 온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를 더 볼까요? 원국이 태세를 극하는데 원국이 구신마저 극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론들을 들으면 사주가 금방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를 의욕적으로 풀어보면 잘 안 돼요. 특히 여기서 관광한 것이 있어요. 대운과 태세, 모든 간지는, 명리학에서 모든 간지는 천간과 지지로 이렇게 동시에 오는 거지 한 운이 오지 않아요. 이제 만약에 대운이 만약에 갑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이라는 하나 운이 되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갑술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개두절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더욱 알 수가 없어요. 어떻든 이러한 도형이 IVWQ에 오게 되면 이 도형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도형을 중심으로 IQ3를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사람은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라 그래요.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중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렸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를 보세요. 나 원국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대운, 태세, 오룬, 이룬, 시운, 이런 외력에 의해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흔들리게 하는 이 외력을 우리 책에서는 조력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조력을 보면 이 각각 달라요. 한번 봐볼게요. 태양, 햇빛, 이것이 나를 흔들리게 하는 건지, 달빛인지 별빛인지, 어젯밤에 이름 모를 풀한포기도 수억,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로부터 오는 조력을 밤새 받았어요.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은하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어요. 그 빛으로 우리에게 조력을 보내는 거예요. 이 수많은 별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다 그래요. 22제곱근이나 많다고 그래요. 이 많은 조력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이 인류의 정신 문화라는 측면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러면 사상, 종교, 철학이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뭐 수학, 물리학, 화학, 뭐 공학, 예술까지도 다 포함을 해요. 이것을 이 불가에서는 연기론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카르마, 업이죠. 이 업의 출현으로 보는 거예요. 업의 조력이라고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전생에 아니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현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서양에서는 좀 달리 설명을 해요. 이 서양에서는 만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그분이 예비해 두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즉 우리의 지금의 현상은 그분의 조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조력을 그 호메로스 대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통해서 한번 다시 조망을 해볼게요.
이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 51일간의 그 스토리를 기록한 책이고, 이 오디세이아는 그 오디세우스가 전쟁이 끝나고 20년 만에 집에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책에서는 10년 만에 집을 거의 돌아왔다가 다시 더 돌아서 20년 만에 돌아왔다고 나와요. 근데 이 오디세우스에게는 그 조력자 멘토르가 있었어요. 그 우리가 멘토의 어원이 멘토르에서 왔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트로이 전쟁을 떠날 때 그 텔레마코스라는 아들을 이 멘토에게 맡기고 가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20년 만에 집에 오니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들 텔레마코스가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못 알아보는 20년 동안 이 멘토가 텔레마코스를 키우는 거예요. 조력자가 된 거예요. 이러한 조력을 사주명리하고 육신에서는 인수라고 표현하잖아요. 또 인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조력은 받는 장소와 때가 있어요. 그 시공간이 있어요. 시공간.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강남이 1번지, 그러면 앞에 그 무엇인가가 생략돼 있어요. 대우주, 광활한 우주, 그 안에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안에 태양계, 태양계 안에 지구, 지구 안에 동아시아, 동아시아 안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에 서울특별시, 또 특별시 안에 강남구. 이렇게 해서 강남이 1번지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이 앞 전제가 생략되듯이 현재 시간을 말할 적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 여기를 보게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간을 말할 때, 잠깐만요. 24년 11월 1일 7시라 그래요? 그럼 이제 도형으로 와봐요. 이 도형에서는 다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7시 그러면 정묘시가 돼요. 그 다음에 1일 그러면 기사일이 돼요. 그 다음에 11월 그러면 갑술월이 돼요. 그리고 24년은 갑진년이 돼요. 그러니까 7시에 만나 그러면은 기사일 갑술월 갑진년이 빠진 거예요. 1일 7시에 만나 그러면 갑술월 갑진년이 빠진 거예요. 이제 이 갑진대우는 서양에는 없는 개념이고 또 동양에서도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 쓰는 개념이니까 그렇다 해요. 그러면 지우고서 다시 설명할게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생략된 순간에도 이러한 조력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별빛일까 달빛일까 아니면 멘토의 조력일까 아니면 업의 조력일까 그분의 조력일까 등등등 그렇게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천지, 그러니까 대운 하나가 아닌 천지, 모든 우는 이렇게 천지로 돼 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천간지지가 우리를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Q3는 이러한 것들을, 그 흔들림을 수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보게 되면 우리가 흔들리는 정도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 정도로 IQ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실제 IQ3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러분 그때 뵙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